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노벨 연구소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초서의 토파즈경과 멜리비 이야기입니다. 사회자와 초서의 대화. 기적의 이야기를 듣자 모든 사람이 감격한 나머지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여관 주인이 농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초서에게 무엇하는 사람이냐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사회자 양반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오.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는 모두 운문으로 된 옛날 것들 뿐이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오. 좋소. 당신 얼굴을 보니 아주 멋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소. 토파즈경의 이야기. 초서는 우선 토파즈라는 기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바다 건너 플랑드르라는 먼 나라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지체 높은 귀족으로 그 고장의 영주였습니다. 토파즈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는데 얼굴은 밀가루처럼 하얗고 입술은 장미꽃처럼 붉었으며 얼굴색은 진홍색으로 물들인 것 같았으며 코도 아주 멋졌답니다. 그리고 사슴 사냥의 명수였으며 항상 손에 매를 들고 말을 타고 강변을 따라 매 사냥도 즐겼는데 몸싸움에도 당할 사람이 없어서 경기에 나가면 항상 이기곤 했답니다. 많은 처녀들이 그에 대한 욕망에 한숨을 쉬었지만 그는 순결의 호색 같은 것을 몰랐는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 말을 몰다가 아름다운 숲을 지나다가 중대한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 숲에는 맥주에 넣거나 아니면 최고의 순간을 위해 간직하는 육두구 나무가 많았는데 개똥집바귀의 노랫소리를 듣자 토파즈 기사는 사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말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는 미친 듯이 숲을 빠져나갔는데 너무 달려 준마의 옆구리에는 피가 흥건할 정도였고 그는 말에서 내려 말에게 먹이를 듬뿍 주면서 쉬게 해주었습니다. 오, 성모님, 저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 가슴을 이렇게 조이는 것입니까? 지난밤 내내 꼬마 요정의 여왕이 내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 나의 옷자락 밑에서 잠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난 오직 요정의 여왕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내 배우자가 될 만한 여자는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여자들은 내 관심 밖입니다. 난 계곡과 풀밭으로 요정의 여왕만을 쫓아다닐 겁니다. 기사 토파즈는 다시 말에 올라서 요정 나라의 여왕을 찾아서 마구 달려 마침내 요정의 나라에 도착하는데 코끼리라는 이름의 힘센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기사 양반, 나는 이곳에 사는 사람이다. 말을 타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철퇴로 너의 준마를 죽여버리겠다. 이곳은 요정 나라의 여왕이 하프와 피리와 탬버린으로 자기의 집을 만드신 곳이다. 내일 내가 갑옷 차림으로 이곳에 나타나면 너와 대적하여 싸우겠다. 자신있게 말하는데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넌 이 커다란 창 맛을 톡톡히 볼 것이고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할 것이다. 아침 9시 반이 되기도 전에 내 얼굴은 형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난 여기서 내 장사를 지내주겠다. 기사가 이렇게 대답하자 거인은 끔찍스런 팔매질로 돌멩이들을 비오듯이 던져 기사는 급히 몸을 피했는데 다행히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온 토파즈 기사는 머리가 3개 달린 거대한 괴물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분부를 내려 잔치를 벌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악사들을 모두 불러서 이곳으로 오게 하라. 그리고 내가 갑옷을 입는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라. 왕이나 주교, 혹은 교황이나 추기경, 아니면 슬픈 연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를 하게 하라. 감미로운 술과 맛있는 안주들이 나온 다음에 그는 고급 무명으로 지은 속옷을 입었고 튼튼한 쇠로 만든 흉갑을 걸쳤으며 그 위에 강한 쇠로 만든 멋진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싸움에 나갈 작정이었는데 방패는 붉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는 빵과 술 앞에서 곧 거인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토파즈 기사는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최고의 기사로 멋진 회색 말을 타고 빠르게 화염에서 튀어나온 불꽃처럼 앞으로 나갔는데 그는 너무 모험을 사랑했기에 한 번도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사회자의 방해. 초서가 이렇게 토파즈의 이야기를 읊고 있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바보 같은 소리에 귀가 아파 죽겠다며 제발 그만두라고 소리를 칩니다.
초서가 이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근사한 시라고 하자 사회자인 여관 주인은 더 이상 그런 시는 읊지 말고 산문으로 교훈이 될 만한 것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초서는 산문으로 된 짧은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끝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멜리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멜리비와 그의 아내인 프루던스의 이야기로 주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내세우며 길게 이어지는데 솔직히 너무 재미가 없어서 유명한 말들을 중심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옛날에 멜리비라는 돈 많고 권세 있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아내 프루던스에게서 소피라는 이름의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느 날 멜리비는 들판으로 놀러 나갔는데 아내와 딸을 집 안에 남겨두고 문을 꼭꼭 닫아 걸고 나섰지만 숨어서 이 장면을 훔쳐보던 3명의 적이 담을 넘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멜리비의 아내를 마구 때리고 그의 딸에게는 5군데의 상처를 입히고는 모녀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슬그머니 그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멜리비는 이 광경을 보고 미친 사람처럼 제 옷을 마구 찢으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는데 아내 프루던스가 울음을 그치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 바울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세네카. 친구가 죽었을 때는 그대의 눈을 너무 많은 눈물로 적셔서도 안 되지만 너무 울지 않아서도 안 된다.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도 마음대로 흘러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시라크의 예수.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또한 마음속의 슬픔은 수많은 병의 원인이 된다. 솔로몬. 존벌레가 순모로 만든 옷을 좀먹고 해충이 수목을 갉아먹듯이 슬픔은 사람의 가슴에 해를 끼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멜리비가 고통이 자신의 가슴을 에워싸고 있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프루던스는 믿을 만한 친구들과 지각 있는 친척들을 불러 충고를 들으라고 합니다. 멜리비는 프루던스의 의견을 따라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을 비롯해서 한때는 적이었다가 화해를 한 친구들까지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멜리비는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했는데 마음속 무서운 분노로 원수들에게 복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전쟁을 선포하려고 안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놓는데 멜리비의 마음이 복수에 기울고 있음을 보고 비위를 맞추려고 대부분 복수를 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프루던스는 남편이 무기를 들고 적들에게 복수하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자 때를 보아 그에게 다가가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페트루스 알폰수스. 누가 너에게 선한 행동을 했고 악한 행동을 했는지 서둘러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친구는 너를 기다릴 것이고 적은 더 오랫동안 너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을 듣자 멜리비는 아내 프루던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착한 사람이 남자 중에는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 여자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다. 시라크의 예수. 만일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면 필시 남편의 뜻을 거역하리라. 프루던스는 남편의 말을 참을성 있고 유순하게 다 듣고 나서 남편에게 말을 해도 좋으냐고 묻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바가지 긁는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락 한 구석에서 사는 편이 낫다. 어떤 학자. 벽옥이 황금보다 낫다. 지혜는 벽옥보다 낫다. 그러나 여자는 지혜보다 나으며 여자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내 프루던스의 말을 듣고 멜리비는 아내의 말에 따르겠다고 하자 프루던스는 의논 상대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솔로몬.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은 말이 어지러서 그 가르치는 말이 지식을 더해준다. 다정스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 입에는 달고 몸에는 생기를 준다. 성실한 친구는 안전한 피난처여. 그런 친구를 가진 것은 보화를 지닌 것과 같다. 안전한 인생은 많은 참모를 가지는 데 있다. 어리석은 자와 떨어놓고 의논하지 말아라. 그는 자기의 욕심에서 우러나온 말밖에 하지 않는다. 세네카.
내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비밀을 지켜줄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 오랫동안 커다란 불길이 일었던 곳에는 반드시 잔불이 남아있는 법이다. 내 생각이 적의 귀에 들어갔다면 그 생각을 바꿔라. 성서. 나이와 함께 지혜가 자라고 연륜과 함께 깨달음이 깊어간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경박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박하게도 자기가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친구의 고언보다 너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아첨쟁이들의 달콤한 말을 더 두려워하고 피하도록 하라. 친구에게 가만히 설만 일삼는 사람은 친구를 잡으려고 발밑에 그물을 치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물리우스 키케로. 아부는 가장 못된 우정의 역병이다. 아첨쟁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부의 말을 따르지 말라.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백성들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워 그를 받아들인다면 그 나라는 오래가지 않는다. 카토. 깊이 생각하여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을 뿌리쳐라. 내 힘에 닿는 것만을 실행에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둘 것이다. 이솝. 한때 싸웠거나 적애를 품었던 사람을 믿지 말고 그에게 너의 비밀을 드러내지 말라. 페트루스 알폰수스. 과거의 적들과 자주 만나지 말라. 그들은 당신의 선행을 악으로 보답할 것이다.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 카시오도루스. 공개석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단 둘이 있을 때에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위선에 탈을 쓴 사람이다. 남편 멜리비는 아내 프루던스의 말을 들은 후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한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프루던스는 자문 상대를 소집할 때 처음에는 몇 사람만 불러 의논을 하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과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실하고 경험이 많은 친구들만 부르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는데 이상한 사람들과 아첨쟁이들, 과거의 적들을 비롯해서 존경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사람들을 모두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논 상대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도 잘못으로 그 때문에 그들은 멜리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생각에 맞는 충고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멜리비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프루던스는 이번 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좋은 조언을 했고 누가 가장 현명한 말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며 아무도 해치지 않는 의견을 내놓은 의사들의 말에 대한 견해를 물어봅니다. 멜리비는 의사들의 말은 적들이 자신을 해쳤으니 자기도 그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응답해야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프루던스는 남자들은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면서 의사들의 말은 악한 행동은 선한 행동으로 고치고 전쟁은 평화로 고치듯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흑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실이다. 카토.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친구들에게 요청하라. 최고의 의사는 항상 진실한 친구이다. 솔로몬. 적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겁이 없거나 거만한 사람은 재난을 면할 길이 없다. 세네카. 악을 두려워하는 현자는 악을 피하며 유혹을 피하는 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심지어 하찮은 적도 두려워한다. 오비디우스. 조그만 족제비가 커다란 황소나 사슴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프루던스는 당신 집을 잘 지키라는 것에 대해 의견은 어떻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고 싶다고 하자 멜리비는 망루를 만들고 무기와 대포로 지키라는 말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프루던스는 그런 것은 자존심의 선물일 경우가 많으며 그런 것을 세우더라도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중한 친구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합니다. 물리우스 키케로. 이 세상에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수비대가 있다. 그것은 시민들과 백성들이 영주에게 바치는 사랑이다. 카시오도루스.
오랫동안 준비할수록 수비대는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프루던스는 멜리비를 무서워 공경하는 사람들이나 화해한 과거의 적들이나 아첨꾼들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그들은 사석과 공석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키케로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해야 된다며 키케로가 말한 진상, 동의, 결과, 동기, 원인을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주게 됩니다. 교령서. 나쁘게 시작한 것이 좋은 결말을 맺기는 극히 어렵고 드문 일이다. 사도 바울.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비디우스. 속세의 행복을 선사하는 꿀 속에는 영혼을 죽이는 독이 숨어 있다. 솔로몬. 꿀을 봐도 적당히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너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리라. 이 말을 듣자 멜리비는 프루던스가 적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잘 알지만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재난을 일일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 프루던스는 복수가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생기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복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카시오도루스. 사람은 자기의 죄가 재판관들과 영주들이 싫어할 것임을 알면 죄짓기를 두려워한다. 성 바울의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재판관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창을 휘두르지 않는다. 그러자 멜리비는 재판관에 의한 복수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운명의 여신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틀림없이 자신이 받은 치욕을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한 대답으로 프루던스는 자신의 충고를 따르면 운명의 여신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운명을 시험해 볼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세네카. 운명의 여신을 믿고 서둘러 일을 행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운명의 여신이 가장 밝게 빛날수록 더욱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법이다. 운명의 여신이 호의를 베푼 사람은 바보가 되고 만다. 그리스도. 복수는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복수를 해주리라. 프루던스가 이렇게 말하자 멜리비는 자신이 복수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큰 상처를 입혀도 좋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푸빌리우스 시루스. 과거의 치욕을 복수하지 않는다면 너는 적들에게 다시 너를 모욕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한 대답으로 프루던스는 지나치게 참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복수는 재판관들이 할 일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위대한 사람은 싸움과 소란을 자제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싸움에 뛰어든다. 인내심을 보면 그 사람의 교양과 지식 수준을 알 수 있다. 성급한 사람은 말썽을 일으키고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은 싸움을 말린다.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힘센 용사보다 낫다. 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수많은 성을 탈취하는 것보다 나으며 더 큰 찬사를 받아야 한다. 세네카.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카토. 만일 너보다 힘이 세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너를 해치면 참도록 하라. 한때 너를 괴롭히거나 해친 자는 다음에 너를 구하고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 그레고리우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과 죄를 범했는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우리의 죄를 진지하고 깊이 반성할수록 고통은 더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진다. 그러자 멜리비는 인내가 완전한 미덕이라는 것은 자신도 알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은 복수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프루던스는 기필코 복수를 하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복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카시오도루스. 복수를 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그에게 폭력을 휘두른 자와 똑같다. 세네카. 악을 악으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큰 화를 입게 된다. 그러자 멜리비가 그 말에 동의하지만 그것은 자기와 상관없고 해야 할 일도 아닌 것을 갖고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는 사람이 화를 당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는 것은 유죄다. 솔로몬, 상관도 없는 분쟁에 끼어드는 것은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격이다. 프루던스는 남편이 그의 재산과 돈을 자랑하고 있고 적의 힘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알게 되자 인간의 육체가 영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세상도 돈 없이는 살 수 없음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관필루스, 태생이 노예라도 돈만 있으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페트루스 알폰수스, 자유인으로 태어났고 자유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지만 너무나 가난하여 적이 주는 동량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다. 인노켄티우스 교황, 불쌍한 거지의 신세는 슬프고 불행하다. 국어를 하지 않으면 배고파 죽을 것이고 배가 고파 국어를 하자니 그 치욕은 죽음에 못지않다. 그러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국어를 해야 한다. 솔로몬, 너희는 남에게 국어를 하지 말아라. 빌어먹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라. 모든 것은 돈에 좌우된다. 프루던스는 돈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벌어서 올바로 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재산을 모아야 하고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솔로몬,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급하게 얻은 재산은 쉽게 사라지지만 조금씩 모은 재산은 갈수록 불어난다. 게으름은 온갖 나쁜 짓의 선생이다. 키케로, 폭력이나 죽음의 공포, 혹은 그 밖의 어떤 재난도 남을 해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큼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 너의 집 안에 있는 재물을 묻어두거나 감추어두지 말라. 그것들이 너의 동정과 자비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게 하라.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이 모든 사람의 공유재산이 되게 하지는 말라. 카토, 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말라. 지나친 휴식은 수많은 악의 원천이며 자양분이다. 구두쇠라고 부르지 않도록 내가 번 돈을 써라. 마음은 가난하면서 돈만 많다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치욕적인 말이다. 성 히에로니무스, 우리의 적인 악마가 너에게서 한가한 틈을 보지 못하도록 열심히 좋은 일을 하라. 성 아우구스티누스, 탐욕이 많은 자는 지옥과 같다. 삼키면 삼킬수록 욕심은 한없이 늘어난다. 그리고는 세 가지를 깊이 명심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 자신의 양심과 명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느니 재산이 없더라도 착한 사람으로 사는 편이 낫다. 카시오도루스, 훌륭한 명성을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정신은 고귀하다. 유다 마카베오, 하느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다수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내려주는 힘에 달려있다. 솔로몬, 재산을 쌓아놓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야훼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낫다. 많은 재산을 갖는 것보다 높은 명성을 갖는 것이 더 좋고 더 이롭다.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쓸 데도 많다. 위험을 사랑하는 자는 위험에 빠져 죽을 것이다. 멜리비는 프루던스에게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자 프루던스는 화해를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권합니다. 야고보의 편지. 화해를 하여 평화를 누리면 작은 재산도 크게 되지만 불화와 전쟁 속에서는 큰 재산도 사라진다.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멜리비는 프루던스가 자신의 명예나 체면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위신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프루던스는 환한 표정을 지으며 그건 당연한 말이라며 자신의 명예와 행복처럼 멜리비의 명성과 행복을 원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또한 모든 것이 내 결정에 달려있다면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따르도록 하라. 솔로몬, 콧대가 센 사람은 결국 불행과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다. 멜리비는 아내 프루던스가 불쾌한 표정을 짓자 화내지 말라며 자신이 화가 나 있는 것이 맞으며 프루던스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프루던스는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은 모두 멜리비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어리석음을 보고 겉으로는 칭찬하고 속으로 비웃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꾸짖는 사람이 더 좋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진지하고 딱딱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교정한다. 아내 프루던스가 이렇게 말하자 멜리비가 간단하게 당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해주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하고 프루던스는 비로소 자기의 뜻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당신이 하느님과 화해하시고 하느님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빌면 하느님은 적들을 그의 발밑으로 보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의 뜻과 소망에 따라 처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사람이 하느님 마음에 들면 하느님은 적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그에게 평화와 자비를 구하게 하신다. 프루던스는 남편이 동의해 주자 적당한 때를 보아 사람을 보내 그들과 혼자 만나 남편 멜리비와 자기와 자기의 딸에게 입힌 상처와 모욕을 뉘우쳐야만 한다고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그들은 프루던스의 다정하고 친절한 말을 듣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 문제를 모두 프루던스의 뜻에 맡기고 멜리비의 명령과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부탁을 하고 프루던스는 여러분들과 화해를 하도록 중재를 서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돌아와 적들이 뉘우치고 있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또한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와 자비를 베풀기만을 원한다고 덧붙였는데 멜리비는 그들과 화해하기 전에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프루던스는 지체하지 않고 멜리비의 가장 친하고 똑똑하고 오래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전가를 보냈고 그들의 의견과 생각을 물어보았는데 친구들은 화해하는 것이 좋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멜리비의 죄 많은 적에게 통보를 했고 그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겸손하고 공손한 어조로 멜리비와 그의 친척들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멜리비는 그들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자신과 프루던스에게 맡길 용의가 있냐고 묻고 그들은 100배 사죄를 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이런 말을 듣자 멜리비는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한 다음 그들의 약속과 충성을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다시 올 날을 정해주면서 그날 그들의 죄를 판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프루던스는 멜리비에게 어떤 보복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자 멜리비는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평생 이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프루던스가 다정하게 그것은 너무 잔인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모든 악의 근원은 탐욕이라 좋은 평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네카, 자기 마음을 이기는 자는 2배로 이기는 것이다. 승리를 하고서 후회하면 잘못 이긴 것이다. 키케로, 군주 중에서 가장 높이 칭송을 받는 사람은 인자하고 너그러우며 쉽게 남과 화해하는 사람이다. 성 야고보,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멜리비는 아내의 조리 있고 훌륭한 의견을 듣자 그녀가 얼마나 현명하게 자기에게 충고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깨달았고 프루던스가 지닌 훌륭한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다시 오기로 한 날이 되자 멜리비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그들을 모두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고 주님께서도 영원한 행복으로 맞아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캔터베리 이야기 17번째 수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